어제 국민의힘은 두 차례 의원총회가 예정되어 있었죠. 오전에는 서울 고법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하고 그렇습니다. 오후에는 국회에서 또 한 차례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었고 저희도 방송에서 그 내용을 예고해 드렸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오후 의원총회가 돌연 취소됐습니다. 권선동 원내대표가 문자로 의원총회를 취소하겠다는 문자를 보냈고 갑자기 40분 전에 의원총회가 열리기 40분 전에 취소가 됐습니다. 게다가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상의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권선동 원내대표가 독단적으로 결정을 해버린 건데요.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반응부터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의원총회가 취소된 것에 대해서 사전에 비대위원장한테 연락도 없었고 알림으로 통보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분들께서 특히 원내대표실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의원총회를 조속히 열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총 취소는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당황했을 것 같죠.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비대위원장도 모르게 40분 전에 의원총회가 취소되는 사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소 사유는 이랬답니다. 권선동 원내대표가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중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했습니다. 오늘 14시 오후 2시에 예정됐던 의원총회를 취소한다라면서 이 대통령 재판 연기 규탄 대회에 당 메시지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의원총회를 계속 진행할 경우에 당내 갈등과 분열로 비칠 수 있는 우려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오후에 있을 의원총회의 목적은 비대위원장이 낸 개혁안과 또 거취를 논의하고 또 매듭 짓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비대위원장과 상의도 없이 갑자기 의원총회를 시작 40분 전에 돌연 취소했다. 이 내용 자체가 어찌 보면 갈등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취소를 하면서 물론 이 원내대표에게 네. 의원총회 소집권이 있죠. 소집권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취소를 한 것은 본인의 권한이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이것을 취소를 하면서 이렇게 더 이상 싸우는 꼴을 보기 싫다 이런 네. 이야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국민의힘은 싸워야 할 때입니다. 서로 내부에서 치열한 토론을 벌여서 네. 결론을 도출을 해내야 돼요. 조기 전당대회를 하든지 아니면 비대위 체제를 더 하든지 이것도 다 경론을 통해서 그 결론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네. 특히 이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놓은 5가지 그 혁신안 중에서 이게 소위 말하는 친윤 쪽에 불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탄핵 반대 당론을 철회하자 네.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대선 후보 교체 과정에 진상 규명을 한다 이런 것들은 논의가 숙성되면 숙성될수록 친윤 쪽에 불리하니까 네. 이것이 이제 다음 원내대표 쪽으로 다음 주에 선출되는 그쪽을 이제 밀어버리는 상황인데 여기서 상당히 지금 무책임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저는 네. 이게 이 시점에 과연 이런 혁신을 그러니까 혁신안이라고 내놨는데 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시점에 필요한 것인가? 왜냐하면은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위원정당으로 해산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어제 나왔죠. 예, 그런데 지금은 혁신도 중요하죠. 혁신도 중요하지만 혁신도 일단 당이 생존을 해야지 혁신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은 대여 투쟁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선동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좀 더 덧붙였습니다. 싸우는 꼴 더 보기 싫어서 안 열었다. 그리고 내일 아침, 그러니까 오늘 아침이죠. 오늘 아침 간담회를 열 테니까 거기에서 다 물어봐라. 답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 박형수 원내 수석대표가 이런 얘기도 덧붙였거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이달 30일까지다. 더 이상 논의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용태 의원과 거치에 관한 결론이 이번 주 안에 나기 어려워서 의총을 취소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무방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이 의사들을 표현을 하셨고 이거는 의결로서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임기는 6월 30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거취를 결단하지 않는다면 6월 30일까지 임기는 가는 것입니다.
그 다른 의견들이 더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의견을 막는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막는 것이 아니면 제가 분명히 아까 신임 원내 지도부가 이 논의는 계속 이어갈 거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재선 의원님들이 비대위원장 임기 연장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 표명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 당헌 당규 해석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6월 30일 임기가 끝나면은 그러면은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 대행을 하게 됩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중간에 스스로 결단하지 않으면 6월 30일이 임기 만료된다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원내대표가 나중에 당대표 권한 대행이 된다는 점도 언급을 했습니다. 정화재 대변인님, 네. 일각에서는 일단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면 네. 그리고 선출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는 그래도 구주류라고 불리는 분들이 조금 더 인원수가 많고 그렇다면 원내대표는 의원들끼리 뽑는 선거이다 보니까 그쪽에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당선될 가능성은 높다. 네. 그러면 나중에 6월 30일까지 이걸 버티면 구주류에서 좀 더 유리한 본인들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이 당을 이끌어갈 수 있다. 이런 계산 때문에 지금 시간 끌기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던데요. 일단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지난번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잔여 임기까지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가 규정상 맞죠. 네. 그런데 이 새 원내대표가 누가 선출되는지에 따라서 이것은 가변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박형수 원내수석이 얘기한 것처럼 재선 의원들이 이미 전당대회를 9월 초 전까지 개최한다면 그 기간이 길지 않으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임기를 좀 연장해서 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줬고요. 저는 그 의견이 일견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형성이 돼서 같이 의견을 조율한다면 얼마든지 임기 연장은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내대표 선거가 사실 여러 선거 가운데 가장 어려운 선거라 그래요. 예. 뭐 우리 107명의 의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원내대표 후보에 나온 분들이 각자 자기 표 계산을 하면 한 150표는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의원들의 표심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옛 주류라고 하는 분들을 대표해서 어떤 후보가 나올지 또 중립지대에 있는 어떤 후보가 나올지 아니면 그 새로운 주류 세력으로 등장하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원내 후보로 내세울지에 따라서 결과는 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실제로 지금 당내에서는 여러 혁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과 혁신 없이 우리 정당이 대선 패배를 딛고 다음 선거를 어떻게 잘 치를 수 있겠느냐 이런 그 쇄신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 선거가 반드시 지금의 의석 구조대로 구주류 세력에서 배출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며칠 전에 그 권영진 의원을 포함해서 재선 의원들이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줬던 터도 있어서 그것 때문에라도 어제 의원총회를 오후에 열었다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입장이 좀 난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열지 않았다라는 의견들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내 싸움에 대해서 오늘 아침 조간 신문들도 일제히 비판조로 기사를 좀 썼던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설들을 모아봤습니다. 일단 먼저 국민일보 사설을 보면 쇄신보다 당권과 또 공천권 다툼이 우선인 국민의힘이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비판했죠. 조선일보 사설 역시 선거 이긴 정당 같다라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말을 인용해와서 국민의힘 내부의 개탄 이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동아일보도 마찬가지로 40분 전 일방적 의원총회 취소, 눈꼽만한 책임도 안 지겠다는 친윤을 특정해서 비판했죠. 한겨레 신문의 사설을 봐도 쇄신난망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는 대선용이었나라는 비판도 지금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제 오전에 서울 고법 앞에서 있었던 현장 의총에서도 이렇게 계파 싸움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한 시민들의 항의도 있었습니다. 그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니네들이 똑바로 있으니까 니네들이 생겼네. 국민들은 하잖아. 간사다 이름 좀. 저는 국민의힘 정신 차려주세요. 그냥 가만히만 있지 마시고 이게 뭡니까? 이게 영화 남자들 말이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현장에서 비판의 목소리 내고 30분 만에 이제 헤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봤습니다. 보면서 뒤에 이제 시민들, 아마 지지층이겠죠.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국민의힘 빨리 좀 정신 차려라! 라는 목소리를 현장에서 의원들을 향해서 내는 시민들, 지지자들의 목소리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좀 지금 상황을 좀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문제인 것처럼 네. 이야기를 함으로써 본질을 회피해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임기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한 의제와 방향성이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의제와 방향성을 가리기 위해서 자꾸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앞에다가 배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본질을 논의할 수가 없고 네. 그다음에 본질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이유가 당 갈등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당 갈등은 걱정은 되면서 사회적인 갈등, 국민적 갈등, 국가적 갈등은 걱정이 안 되나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국민의힘의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는 국민의 지지와 국민의 민심 이거는 걱정이 안 되나요? 저는 정당으로서 본질을 지금 생각하지 않고 네. 자신들의 이익과 네. 권력만을 생각하는 모습 때문에 본질에서 자꾸 비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했던 5가지 개혁안 잠시 다시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5대 개혁안, 9월 초 전당대회 개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8월 말 이런 얘기도 나왔으니까요.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이 부분에서 이제 충돌이 좀 있고. 대선 후보 교체 과정 진상 규명, 여기도 이견이 좀 있습니다. 당론 투표 사안을 당심으로 하자, 민심 반영 절차를 구축하자, 지방선거 100% 상향식 공천하자. 이 5가지가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5대 개혁안입니다. 친한계 의원을 포함해서 재선 의원들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지금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권영진 의원 목소리 들어보시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혁신안의 취지와 정신에 공감하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민심경청 대장정 등을 통해서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이 연장의 뜻을 모으신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혁신안에 동의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만한 우리가 혁신 비대위원장이 없다고 우리는 판단했습니다. 자,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의원도 적지는 않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의 요구사항은 지금 본인이 제시한 5가지 개혁안을 과연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말 것이냐 이걸 대답해달라는 것인데 계속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고 의원총회도 40분 전에 취소되는 이런 해프닝까지 벌어지면서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이 점점 커지고 깊어지고 있다. 해결이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자꾸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차기 원내대표가 새로 뽑히면 그 차기 원내대표와 이 문제를 논의해라라는 게 권성동 원내대표의 어떤 주장인데요. 송건 본부장님. 근데 사실 이 개혁안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는 차기 원내대표가 누구든 그리고 지금 현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했든 상관없이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거기 때문에 크게 그거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이제 새로운 원내대표가 주재를 할 뿐이지 네. 그 원내대표가 전적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물론 뭐 원내대표가 지금 만약에 이달 말에 김용태 위원장이 나가면은 대표 권한 대행까지 같이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의원총회에서 중론을 모아야 되고 그 전에 또 이거 후보 교체 과정에서 전당원 투표를 했잖아요. 네. 또 그런 방식도 아마 실시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혁신안을 보면은 물론 이게 그 국민의힘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될 것도 있지만은 네. 정말 그 민감한 사안들도 있습니다. 가장 민감한 건 뭐냐면은 탄핵 반대 당론을 철회하자는 건데 네, 네. 그런데 대선 때 김문수 후보가 탄핵 반대 당론을 가지고 선거에 임해서 유권자들에게 40% 이상의 표를 얻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그것을 이제 철회하자고 하면은 탄핵 반대 당론은 그럼 선거용이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지금 비상계엄 반대하고 탄핵 반대는 좀 구별을 해야 됩니다. 네. 비상계엄 반대는 대다수가 비상계엄은 반대를 해요.
그렇지만은 그 비상계엄 때문에 탄핵까지 당하셔야 되느냐, 이게 탄핵거리가 되느냐, 이것은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비상계엄 반대까지는 몰라도 탄핵 반대를 당론에서 완전히 철회하자. 이것은 그 대다수 당원의 뜻과는 조금 배치가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저런 말씀을 들으면 제가 그 듣는 경청자 입장에서 네. 참 답답한 게요. 그러면은 이게 정당이 침묵회도 아니고 우리끼리만 똘똘 뭉쳐서 정권을 찾아올 수 있고 공직을 차지할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그 후보가 그걸 내세워서 표를 얻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패배한 선거였다는 게 훨씬 더는 중요하다라고 봐야 된다고 보는데 네. 그러면 그 41%에게 우리가 패배한 걸 이렇게 알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불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고는요 야당으로서의 지위, 네. 견제 세력으로서의 지위가 확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도의 지지가 어느 정도 따라와야 힘이 센 쪽에서 눌러도 버틸 수 있고 그리고 그게 또 명분으로 축적돼가는 그런 게 가능해지는 거인데 그런 부분이 먼저 생각돼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좀 이렇게 우리 정치가 다 잘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좀 약간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